안녕하세요. 제 4강입니다. 코로나19로 또 이제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5분씩 3번 나눠서 이렇게 촬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줌으로 하지 않고 동영상 일방통행이지만 줌보다는 수업 내용으로는 이렇게 촬영해서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수업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25분씩 그 3교시로 나누어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같은 책입니다. 조직 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책의 39쪽부터 61쪽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한 내용이 강의한 제 4강에 있습니다. 지난주도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2강에서는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또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직무 기술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 있게 자신의 일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핵심 가치를 알아야만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구성원들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착되어진 그 어떤 배경, 토대가 바로 문화라는 것이죠. 문화 속에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회사가 왜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회사 내에도 어떤 그 풍토라든지 제도, 규정,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회사마다 그 단체마다 그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어느 회사를 가면 분위기가 상당히 그 경직되어 있어요. 업무적이고. 근데 어떤 회사 가면은 화기애애하죠. 수평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이 적용되는 그런 회사에 그 정착되어진 풍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죠.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엄격히 적용되는 그런 가운데 형성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의 그 어떤 자발적이고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그 업무 수행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정착되어진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방이죠. 어느 회사를 이제 연구하고 관찰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떤 그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는 그 회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제도가 풍토가 관습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강의 안에 소개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메슬로우 5단계 이론이죠. 그래서 핵심 가치와 그 지향하는 가치가 이제 그 충분히 충족되게 하려면 메슬로우 5대 이론을 적용해서 구성원들을 파악하고 회사의 핵심 가치와 지향하는 가치가 개인의 어떤 그 심리적 특성과 일치하거나 일치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치하도록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시한다면 수직적, 수평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식이냐, 일본식이냐. 일본식이라는 건 이제 수직적인 거죠. 미국식 하면 이제 수평적인 리더십이 정착된 것도 문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죠. 두 개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융합이 되어서 정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제도의 방향과 틀, 우선순위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획일적이냐,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게 하느냐, 다양성을 인정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획일적으로 통일성을 만을 주장하게 되면 각 개체의 다양성이 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체의 다양성이 희생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획일적으로 전체성을 가지고 통일적인 그 업무 수행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역시 이것도 적절하게 이제 고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박스 안에 그 점검 포인트 세 가지 그 기준을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책에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옮겨 놓을 뿐이고 그 책에도 잘 정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메슬로 이론을 이 저자도 채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욕구에 대한 것과 그 욕구에 의해서 사회적인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또는 자신의 미래의 어떤 삶을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인생 주기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죠.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소송 욕구, 존경받기를 원하죠. 존중감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자아 실현과 관련된 그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있는 이론 중에 다른 이론들도 있지만 메슬로우처럼 이렇게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걸 인용했고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만약에 그 직장에서 자기 하고 있는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잠재적인 어떤 실현 욕구를 펼칠 수 있는 현장은 바로 회사죠. 자기가 주어진 직무죠.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창조적인 활동이나 또 그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기술, 어떤 능력은 바로 개인이 그것을 습득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성장하고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그 직무와 또 직무 환경이 돼야 되겠죠. 이 자아실현 욕구가 가능한 회사가 또 그 직장이 그 직무가 개인의 그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슬로우 그 5대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이제 활용되는 메슬로우 이론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적용했을 때 첫 번째는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그 지향점의 그 차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구성원 또 상급자와 하급자의 그 직원들이 서로 원하는 그 지향점이 바로 자아실현인데 그 자아실현의 그 지향점이 차이가 없을 수는 없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구성원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지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그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직원에게는 그 업무를 그 효율적으로 또는 활발하게 그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이나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개인의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원은 교육을 보내고 어느 직원은 교육을 보내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관리자로서 이제 관리해야 될 직원이 3명이냐 5명이냐 10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리더십의 그 역량 폭은 달라지죠. 그러나 거기에 섬세하게 각 개별적인 다양한 그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적용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성이죠. 개별성이죠. 만약에 이제 그 개별성을 무시해버리고 10명 모두 다 연수 보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연수가 필요한 구성만 따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직원은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제 이런 대화 속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업무 수행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자아 실현과 관련돼서 그 회사가 지향하는 것과 개인이 지향하는 것이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감수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맞춰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회사를 위해서, 또 회사를 다녀야만 또 이제 가족이 있고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또 그런 이야기도 사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거 100% 다 하고 살 수는 없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아 실현도 이렇게 어떤 부분은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은 개인이 그걸 감수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확인되고, 그 차이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면, 문화를 정착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화 속에서 또는 문화적인 어떤 토양 속에서 이것이 이제 경시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회사라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회사를 위해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희생하면서 가고 있는, 떠나고 싶어도 부양가족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그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서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실 개인의 어떤 그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자아 실현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희생하고 부양 가족과 또 회사를 위해서 이제 유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대화 속에서 서로 긍정하고 격려하면서 그 인정해주는,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불만이 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 불만 없는 사람이 없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귈 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불만은 존재할 뿐이지 그 불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활 태도로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분류하고 또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불만이 있다고 해도 그 직원이 나쁜 직원은 아닌 거죠. 단지 그 지향점이 다르고 또 자아 실현의 그 욕구가 다를 뿐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에 참여하고 함께 간다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킨다면 그 불만은 불만으로 있을 뿐이지 그 불만이
그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만은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불만이 결국은 그 개인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서로 그걸 조율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그 방향에 어떤 참여자, 한 그 동조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가치가 또는 개인의 욕구가 또는 그 제도가 또는 정착되어진 풍토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융합시키고 또 소화되고 또 양보하고 또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떤 구심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렇게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라는 것은 구성원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체성이죠. 회사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집약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그 목표가 성취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규율이고 권위고 통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따르고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습관과 그 생활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회사는 하나가 되어서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매슬로우 이론이 상당히 직무 환경이나 직무 분석이나 또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또 그 제도화하는데 어떤 규율이나 어떤 질서를 가지고 통제하는데 좋은 어떤 이론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 안에 보면은 하단에 조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파악. 그 다음에 실행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라 그 이야기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조직의 수준. 구성원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 수준. 또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정도.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 수행 능력. 자, 여기서 업무 수행 능력은 중요한 게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 직무에는 어떤 수준의 그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또 업무 그 수행하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회사의 직원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수준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떤 기준을 100으로 잡는다면 우리는 60밖에 안 돼. 아마 80%밖에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그 조직의 그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에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직장의 그 직무 수행 능력과 중소기업의 저항력이고 조금 급여도 적은 이렇게 소수 자원이 모여있는 그 직무 수행 능력은 월등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적절한 그런 어떤 자원이 있고 또 우리 회사에서는 너무 과하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의 어떤 그 수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걸 역으로 말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 회사가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수준, 인류에 기여하는 수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대학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보통 뭐 1등급, 2등급이 들어오는 대학의 이제 교수진을 생각하고 3등급, 4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대학을 생각하면 그 1, 2등급 A급 대학에 있어야 될 교수의 수준을 갖고 역량력이 있는 사람이 3등급, 4등급에 있는 또는 5등급 이하에 있는 대학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엘리트 집단인 1, 2등급 수준의 대학에 있어야 할 분이 3등급, 4등급에 있는 대학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5, 6등급에 있는 그 수준의 그 역량을 가진 분이 그 교수님이 1, 2등급에 가 있는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걸맞는 그런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그 조직의 수준에 내가 미달된다 그러면 열심히 뛰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수준이 아닌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보조를 맞춰서 그 자존감을 낮추고 또 그 수준 겸손히 보조를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열등이나 우월성이 아니라 그 조직이 원하는 수준에 적절하게 자기를 맞춰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 5, 6등급, 3, 4등급 학생들인데 1, 2등급 수준의 그 교육을 계속 강조하고 너희들이 이걸 쫓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강조하면서 어려운 수준의 지식을 너무 강조하고 그것을 고집하면은 지치는 거죠. 학생들을 따라올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구성원 자체의 그 수준도 있지만 조직에도 그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어느 회사는 그 국가 사회 또 인류의 건강한 회사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뭐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술을 생산하는 회사와 그죠? 환경단체 그 오염을 줄이고 그 인류의 그 어떤 자연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을 그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의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술은 적당량 팔리면 건강하지만 그걸 과용하게 되면 담배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죠.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또 그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와 또 어떤 회사는 그 국가사회에 기여를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회사의 어떤 목표와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직과 구성원들의 가치 차이도 있겠죠. 욕구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에 평생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게 회사의 그 조직 수준이죠. 그 수준.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부양가족 때문에 떠날 수 없어. 그리고 즐겁지 않아. 그럼 그 갈등과 그 충돌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역시 효과적 업무 수행에서 이것은 방해 요소가 되겠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수준들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찾아서 그것을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분석해서 공감하고 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풍토도 필요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어느 공동체든 그 구성원 간에 조직이 지향하는 바와 그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바가 갭이 많을 때 스트레스도 많아지겠죠. 그러한 것들을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 아픔을 나누고 또 그렇게 그 포기해야만 되는 분들이 많을 때 그것을 서로 식사 시간에나 또 이제 사적인 그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직적인 관계의 회사 조직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약점이 되죠. 개인적인 정보가 또 인사 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직된 조직이 있는가 하면 서로 수평적으로 경직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 그런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조직의 수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욕구 수준이 낮은 조직이 있습니다.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런 수준에서 살다가 너무 편하니까. 왜냐하면 쳐다보지 않을 나무 꼭대기에 뭐 떨어질까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이 정도니까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런 수준에서 생활할 거야. 물론 그 친구 중에 그런 편안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할지 몰라요. 근데 이런 수준의 공동체에 구성원들이 있는데 거창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은 개인의 그 어떤 사소한 그 행동이나 패턴을 개선하고 그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서히 개선해 나간 뒤에 좀 그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 가치 수준이 좀 올라간 뒤에 그걸 연수를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고 거창한 어떤 목표도 정할 수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대면 수업 때는 쉽게 말하는데 주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철밥통이란 말도 있죠. 그건 뭐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그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수준이 낮아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세월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호봉도 올라가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그냥 은퇴할 때까지 큰 사고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이분들은 이제 공부 안 합니다. 대학도 안 가고 대학원도 안 하고 박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일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다가 무사한 일로 끝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사한 일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는 어떤 뛰어난 어떤 그 프로젝트나 거창한 제도나 어떤 그런 걸 세울 여지가 없죠. 그분들의 그 일상생활을 개선해 가면서 변화를 추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역시 결국은 개인의 욕구 수준을 파악하고 그 조직에서 나아가는 방향의 어떤 욕구와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1교시는 제도에 대해서 문화 속에 조직 속에 정착돼야 될 제도나 어떤 풍토나 규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면화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목표하는 바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성원들의 개인적 심리 분석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또 잠시 후에 2교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